완전 기회죠. 중국이 원전에 보이지도 않는 국가였어요. 10위권이 뭐예요? 20위권 밖에 있는 국가인데 지금 3위권, 2위권까지 올랐어. 근데 글로벌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가 지금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비싸죠.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투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원전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주도주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돼요. 주도주는 꼭 내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조정을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포트폴리오에 담아야죠. 대표님, 세계적으로 탈원전, 네. 탈신재생 에너지 흐름이 이제 대세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지금 뭐 아시아 쪽도 그렇고 몇 년 전하고는 완전히 이제 흐름이 달라진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원전 지으면 안 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흐름이? 아마 AI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제일 크지 않았나 보고요. 신재생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신재생의 발전 단가가 싼 건 맞습니다. 싼 건 맞는데 환경에 대한 제한 조건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은 야 전체 에너지원에서 신재생이 거의 50% 넘고 원전 그래봤자 10%인데 아니 그 10% 채우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성장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10%에 SMR 포함도 안 된 거예요. SMR 포함되면 전 20% 갈 거라고 봅니다. 20%나 되는 너무나 중요한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요거요. 유럽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유럽에 지금 탈원전했던 국가들이에요. 네. 영국,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이 중에 이미 신규 원전 계획 잡힌 거 플러스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이 원전을 회귀하고 있어요. 아니 보세요. 유럽 하면 대표적으로 그렇게 신재생의 나라 하는 나라예요. 자, 유럽의 독일이 신재생 해가지고 경제가 박살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전력을 너무 부정확하게 공급하고 전력값을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어떻죠? 한전이 32조씩 적자를 떠안으면서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자, 신재생 에너지 너무 리스크가 커요. 자, 첫 번째, 일단 에너지의 공급이 매우 부정확해요. 자, 태양광 우리가 일조량이 맞나요? 우리 바람 어떤가요? 바람 일정한가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죠? 자,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최고의 안정적인 전력을 24시간 일정하게 돌려야 돼요. 그 24시간 일정하게 안정적인 고출력의 전력을 돌릴 수 있는 건요. LNG, 복합 화력 발전, 석탄, 그 다음에 원전이에요. 풍력하고 태양광 전력량을 쭉 이렇게 빅데이터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그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에너지가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럼 한창 지금 이거 빅데이터 지금 연산 추론 돌리고 있다 갑자기 화면이 꺼져요. 그리고 한 5분 뒤에 또 다시 켜져요. HBM 칩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꺼져요.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력의 수급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해가 지면은 태양광은 전력의 생산이 안 되고 네. 바람이 멈추면은 맞죠? 근데 네. 또 어떨 때는 한여름엔 막 낮에는 엄청 많이 올라가고 네.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ESS에 저장해놓고 쓰잖아요. 그럼 ESS 설치는 별도의 비용이 안 드나요? 신재생 풍력과 태양광을 하기 위한 또 엄청나게 초고압 변압기, 전력기기가 또 필요합니다. 별도의 전력기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급에 적합하지 않아요. 고출력의 고전력을 하기에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단가만 싼 거예요. 근데 그 발전 단가라는 것도 LCOE라고 있거든요. 발전 평균 균등화 비용.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원전이 굉장히 낮은 레벨이에요. 거의 최하위급 레벨이에요. 근데 환경적인 문제로 문제 삼았는데 이미 유럽과 미국과 글로벌 그 에너지 기구에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이미 정했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연평균 계속 30% 50%씩 지금 전력을 깎아먹고 있는데 와, 미국 AI 데이터 센터만 미국 전체 전력의 7%에서 이제 30%까지 올라간대요. 지금 7%대래요. 그럼 미국만 AI 돌리나요? 아니잖아요. 유럽은 안 돌리나요? 아시아는 안 돌리나요? 그러면은 대표님 요게 그 저희가 가끔 몇 년 전부터 저도 한
한 거의 한 7-8년 된 것 같은데 탈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댓글 보시면 원전이 지금은 이제 다 가격도 싸고 다 좋은 거 맞는데 이게 결국에는 폐기물이 나중에 어떻게 네네네. 터질지 모르니까 그 리스크가 있는 거 네네. 아니냐. 그래서 싼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대세는 그런 거를 감수하더라도 이 AI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가 지금 대세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이 전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원전의 기술도 계속 지금 개발 중에 있다. 아, 원전도 기술력이 네. 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22년 만에 벨기에가 바보입니까? 왜 탈원전을 폐기했겠습니까? 덴마크도 탈원전을 재검토했습니다. 덴마크는요 40년 만에요. 이태리는 원자력 기술 사용 허용 법안을 이미 3월 달에 승인했습니다. 스페인 난리 났죠. 스페인뿐만 아니죠. 포르투갈 정전됐잖아요. 그렇게 신재생 돌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냥 전력의 수급이. 그 잘 사는 독일이 신재생 열심히 돌려가지고 경제가 망가졌다고요. 그냥 독일 경제 망가진 거 아시죠? 독일이 그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기 공급하는 거랑 제조업에 전기 공급하는 거는 철저하게 좀 구분해서 보자는 거예요. 이 제조업에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원전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난리 하는 겁니다. 독일 원전 재가동 논의하고 있고요. 프랑스, 벨기에, 영국은 원전 수명 연장하는 거 플러스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원자력 7곳이 폐쇄됐던 건 스페인인데 전부 다시 되살려라 하고 있고요. 영국은 전초노입니다. 대형 원전 건설하면서 SMR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 이미 중국한테 원전 패권을 뺏겼습니다. 환경을 계속 개무시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국이 원전에 보이지도 않는 국가였어요. 10위권이 뭐예요? 20위권 밖에 있는 국가인데 지금 3위권, 2위권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을 빼고 원전 강국 여기 있는 국가도 있잖아요.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일본 이 나라를 전부 포함한 원전 개수보다 중국이 더 많아요. 그렇게 탈원전 하면서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전력 수급에 박살이 나고 독일 경제 박살나는 동안에 중국은 원전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2등부터 5등 국가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요. 지금 원전 짓는 거 단가 가지고 말이 많은데 중국 대단한 게 뭐 우리가 경계할 건 경계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할 건 벤치마킹 해야 되니까 중국의 원전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최근에 밝혔어요. 우리 10기를 신규로 건설할 건데 40조. 한 기에 4조예요. 굉장히 싼 거 아닌가요? 엄청 싼 거죠. 어. 우리나라 원전 지금 얼마 드는지 아세요? 8조. 우리보다 반값인 거예요. 반가이 됐어요. 와. 네. 미국은 더 비싸요. 미국은 12조, 13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4조인 거예요. 가격대가. 그러면 짓는 것도 이렇게 싼데 그러면 이 제조 건설비도 태양광이 제일 싸죠. 그냥 패널만 설치하면 되니까. 아 이거는 진짜 그 정부에서 신재생 엄청 그 강조하던데 제조업에 맞는 전력 발전원 수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 단가만 고려하지 말고 전체 지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ESS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초고압 변압기 전력기기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전력 안 돌릴 때 잉여 전력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잉여 전력을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ESS가 그렇게 충분히 설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유력 대선 후보가 막 지금 뭐 신재생 늘리겠다 하면서 원전 얘기는 싹 안 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가 지금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원전 최 1등 국가로 들었으니까 트럼프가 아차 싶어서 그래서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로 신규로 다시 원전 그 에너지 패권을 에너지라는 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완전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SMR 미친 듯이 개발해서 SMR 통해서 전체 원전 시장을 다시 새로 재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장 핵심 밸류 체인이 두산 에너빌리티, BHI, S&T 에너지,
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진짜 정말 롱텀으로 왜냐면 원전 짓는 거 자체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부정적으로 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원전 짓는데 8년 이렇게 걸리니까 SMR로 대처하겠다는 거야. 왜냐? SMR은 3년이면 돼요. 가격도 제조 단가도 너무 싸요. 대형 원전의 30에서 50% 가격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덜 위험해요. 그리고 이건 이동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SMR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야 SMR 언제 되는데 멀지 않았어요. 28년도부터 SMR 막 폭증할 거예요. 미국만 얘기 나왔는데 여기 지금 예시로 갖고 왔어요. 영국의 힌클리. 여기 SMR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이런 데도 보겠죠. 이제 우리 대형 원전 6기 지으려고 했는데 투트랙으로 가볼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4기 먼저 대형 원전 짓고 2기는 SMR 안전성이나 기술 레퍼런스 확보되는 거 보고 2기는 SMR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에너지 메가 트렌드가 AI 데이터 센터가 촉발한 어마어마한 전력의 소모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패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미 중국한테 탈원전 하는 동안에 그냥 너무 많이 뺏긴 거예요. 원전에 대한 경쟁력을.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소형 모듈 원전 SMR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다시 이 원전에 대한 패권을 뺏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아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와 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많은 레퍼런스와 아시아도 많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LNG 복합 화력 발전을 투트랙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미국에서 LNG 싸게 수입해 와서 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BHI도 그렇고 원전 기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복합 화력 발전 설비에 들어가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LNG 값싸게 동남아시아에 뿌리고 미국은 LNG도 많이 생산하고 싸게 생산하고 그러니까 LNG랑 원전이 다시 뜨면서 그 밑단의 밸류체인 기업 중에 글로벌 탑티어인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탈원전은 뭐 전 세계적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워낙 많이 지으니까 지금 수주할 게 많고 돈 벌 기회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원전주 주가 흐름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좀 가고 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5년도 들어서만 80% 가까이 상승했고요. BHI는 이미 100% 넘었고요. 작년에도 90% 가까이 넘었거든요. BHI는 2년 연속 200% 가까이 되고 있고 S&T 에너지가 전혀 모르죠. 여기 네. 주목 안 받는 회사죠. 여기도 80% 올랐어요. 올해 1월달 대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1월달 대비 80%, BHI 130%, S&T 에너지 1월달 대비해서 80%. 현대건설 몇 프로 오는지 아세요? 80%. 와, 현대건설 건설주가 이 정도로 큰 회사가 네. 지금 건설 경기 안 좋은데 네. 어마어마하죠. 원전 때문에 올랐습니다. 원전 때문에. 대표님 근데 이렇게 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좀 밸류에이션 너무 고점 아니냐 조금 좀 염려된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대표님은 좀 투자 타이밍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시는지요? 밸류에이션 비싸죠.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투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원전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주도주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돼요. 주도주는 꼭 내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그 주도주 하나가 다른 짜잘짜잘한 거 수익을 깎아먹는 거를 많이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럼 내 전체 수익률이 좋아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S&T 에너지 심지어 현대건설까지 전체적으로 다 좋잖아요. 네. 그럼 주도주인 거예요. 예를 들어 미용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네. 근데 컨텐츠 있잖아요. 컨텐츠 보면 네. 아직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SBS 다 박살나고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회복하는데 그런데 티니핑 아시나요? 하추핑? 하추핑은 압니다. 네. 그것도 컨텐츠거든요. 네. SAMG 엔터? 그것만 올해 1월 달부터 사멘터라고 하는 SAMG 엔터가 얼마 오른지 아세요?
올랐어요? 400% 올랐어요. 와, 5배나 올랐어요. 네, 재밌죠. 엄청난데요. 하추핑 하나로 그냥 네. 난리가 났어요. 같은 콘텐츠인데 한 개 업종만 그냥 나 혼자 주식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건 주도주가 아닌 거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S&T에너지, 대우건설까지, 대우건설도 한 30% 올랐거든요. 네. 전부 주도주인 거예요. 한택 요것도 한 70%. 밸류 체인이 다 오른 주도주를 매매를 하셔야 되고, 얘기하신 밸류에이션을 보면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15조에서 17조에서 20조 정도 매출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익은 올해 드디어 이제 1조 때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내년에 한 1조 4천억, 27년에 한 1조 7천억 이렇게 꾸준히 그냥 연간 한 15%씩 이익 증가할 거라고 보고요. BHI 같은 경우도 여기는 훨씬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200억대에서 400억대에서 560억대에서 780억 이렇게 증가하고요. S&T에너지도 200억대에서 500억대에서 670억대에서 800억대 막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현대건설도 적자였어요. 1조 넘게 적자였다가 올해 1조 흑자 전환해요. 거기서 1조 3천억, 1조 7천억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지금 58배까지 왔어요. 내년에 조금 이익이 올라가니까 40배까지 떨어지고요. 현대건설은 건설주인데 8배고 6배니까 네. 그냥 건설주 밸류예요. 건설주 평균이 한 6배 정도거든요. 그럼 건설주보다 한 10% 아니다. 한 20% 정도 프리미엄 받는 거예요. 근데 원전의 지금 현대건설은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체코 말고 불가리아가 있고요. 슬로베니아가 있고요. 핀란드가 있고요. 영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국가의 원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냥 건설주 평균보다 20% 밸류에이션 할증 받는다? 뭐 엄청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현대건설이 제일 부담이 없죠. 왜냐면 건설주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BHI 여기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까 영업이익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500억대에서 650억대, 뭐 800억대 이 사이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BHI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밸류에이션 쌀 수밖에 없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이익 올라가는 것보다 BHI 이익 올라가는 폭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BHI는 올해 기준 40배고 내년 기준 26배예요. 그러면 전체 평균값을 내봤어요, 제가 이거. 보통 건설주들이 많으니까. 이게 전체 그 건설주랑 원전 기자재 업종의 평균 PER을 계산해 봤더니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58배랑 BHI 41배 포함하면 평균값이 30배 초반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걸 좀 기준점으로 삼아 보실 수 있죠. 거기에는 건설주 같은 뭐 대우건설 같은 뭐 5.8배짜리도 포함된 거니까 30배 초반이 평균값이구나. 내년은 당연히 20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내년에는 26배 정도가 평균값입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랑 BHI랑 현대건설을 원전의 모멘텀으로 샀는데 올해 사서 올해 팔 수는 없잖아. 왜냐면 내년 원전이 계속 지어지고 계속 폭증할 건데 네. 계속 올해보다는 26년도 PER, 26년도 PER보다는 27년도 PER이 얼마나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지를 보면 거기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장이니까 당연히 BHI나 S&T 에너지보다 밸류에이션을 더 비싸게 줄 수 있죠. 1등주니까 네. 할증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할증을 줄 거냐? 보통 20%에서 30% 할증 줍니다. 그러면 20% 30% 보통 할증 주는 게 적정이면 BHI가 예를 들어 내년 PER이 26배인데 여기에 한 30% 할증 준다. 그거보다 40배가 비싸냐 싸냐를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에도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사들이 있거든요. GE, 지멘스, GE 버너바 지멘스, 그 다음에 캐나다의 XMTC 이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또 얼마인지 비교해 보면 좋죠. 그런 회사들 밸류에이션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원래는 20배 초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30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글로벌 뭐 GE나 지멘스나 미쯔비시 뭐 XMCT 이런 회사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비싸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원전이 대형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으로 계속 갈 건데 언제든
조정은 주죠. 근데 그 조정이 10% 조정을 줄지 20% 조정을 줄지 30% 조정을 줄지 몰라요. 근데 주도주잖아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잖아요. 네. 조정을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포트폴리오에 담아야죠. 그게 10%가 될지 20% 될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업 투자자 박두한 투자자 아시잖아요. 네. 그분은 두산에 몰빵하고 계시잖아요. 네.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겠죠. 왜냐면 두산의 자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야 뭐야 체코 원전 야 연기됐어? 뭐 심지어 취소된다고? 그게 팩트인가요? 루머인가요? 루머죠. 루머잖아요. 현재 루머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현재 루머예요. 근데 루머 때문에 그날 두산 주가가 마이너스 9%,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15%까지 빠졌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땡큐하고 살 기회라고. 완전 기회죠. 이거 또 자극적으로 달까봐 겁나긴 하는데 저는 그럴 때 매수해야 돼. 또 이런 거죠. 갑자기 매크로 때문에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야 금리 인하 9월 달도 될지 모르겠어. 갑자기 또 환율이 지금 1,400원 깨져가지고 네. 1,350원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환율이 떨어지면 뭐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기 좋죠. 네. 근데 갑자기 또 폭등해요. 1,400 막 50원, 60원까지 또 올라가요. 환차익 때문에 피해를 봐요. 그러거나 금리를 6월 달에 인상할 줄 알았는데 9월 달로 갑자기 늘어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전자산. 미국채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면 또는 갑자기 비트코인도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네. 네, 가치 위험 자산으로 묶이니까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박살이 나요. 막 20% 이상 빠져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 위험 자산 시장이 안 좋겠죠. 그러면 주도주도 같이 빠지는 거죠. 지수가 빠지는데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 15%, 20%씩 막 빠져요. 그러면 기회인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야, 난 지금이라도 당장 사고 싶어. 근데 원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사고 싶어. 그러면 현대건설인 거죠. 그리고 기자재를 사고 싶어. 그럼 S&T 에너지는 똑같이 BHI만큼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데 PER이 올해 기준으로도 15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를 하는 게 맞는데 타이밍을 본다면 매크로 변수나 어떤 루머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는 시점을 좀 고려하자. 그렇게 보고 당장 시점에 싼 걸 찾으라면 S&T 에너지랑 현대건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